버스에서 관광객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후지산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후지산 민나 이키타야. 미쳐 기대. 일반인들에게 후지산 등반이 허용되는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부터는 하루 등반객 수가 4,000명으로 제한되고 1인당 17,000원을 통행료로 내야 합니다. 국내외의 등반객들이 지나치게 몰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 등 관광 공해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入山規制は賛成ですね。よく最近聞かれる軽装とかで登る人いらっしゃるじゃないですか。そこがちょっと歯止め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ね。 최근에는 등반객 혼잡을 막기 위한 새로운 구상안이 제시됐습니다. 후지 스바르 라인이라는 차세대 노면 전차를 후지산 중턱까지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마나시현은 실제 노면 전차를 이용하면 운행 편수를 조정해 이용객 수 조절이 가능하고 배기가스 등이 나오지 않아 환경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乗ってみたいなと思う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犬がいるんで。 そうですね。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富士山はご神体でありますので音楽の対象であります。それにこれ以上手を加えるということはその信仰に反すると思います。 지자체는 주민 설명회 등을 열고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발로 인한 산사태 우려도 제기되면서 노면 전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일본의 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너도 나도 사진을 찍기 바쁩니다. 차량이 다니는데도 무단 횡단을 하거나 아예 도로를 점거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편의점 뒤로 후지산이 마치 지붕처럼 보이는 게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사진 촬영 명소가 된 겁니다. This place is popular to take picture. On Instagram, TikTok, people posted this place very popular. 관광객들이 주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통에 주민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ポーズを取ってるとか、ちょっと踊ってらっしゃる方もいたり、いつ横断してくるかも分からなくて、とても怖いです。 결국 지역 당국은 편의점 건너편에 사람 키보다 높은 장막을 설치해 후지산을 아예 가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 명소 교토에선 관광객들에게 벌금을 물릴 태세입니다. 관광객들이 게이샤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괴롭히는 일들이 빈번하자 벌금 만엔 우리 돈 10만 원가량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관광지 교통 혼잡도 문제입니다. 가마쿠라에선 관광 인파로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最悪うちから出ない確かにウェルカムなんですけれども 고육지책으로 역 주변에 안내원을 배치해 주요 관광지를 걸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855만 명, 소비액은 15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엔저 효과로 관광 특수는 살아났지만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즉 관광공해라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가 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도쿄 인근 후지산입니다. 등산 가능한 7월에서 9월 초까지 내외국인 20만 명 이상이 찾는 일본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등산객은 1인당 27,000원 정도의 통행세를 내게 됐습니다. 기존 9,000원에서 단박에 3배나 오르는 겁니다. 관할 지자체는 일본인의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 흡연 등 문제가 발생하자 관리비 추가 징수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ラーメンですら1杯2000円がどうだっていう問題になってるぐらいの話ですから、富士山の価値っていうのはですね、そんなに低いものなのかと、私はあえて問いかけたいと思います。 아예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오사카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1박에 최대 2,700원 정도의 숙박세를 받는데 외국인 관광객만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광세입니다. 내년 4월 오사카 엑스포 전까지 액수와 징수 방법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수도 도쿄는 물론 디즈니랜드가 있는 우라야스시와 센다이 등 지방 도시들도 숙박세 인상이나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되면
지난해 695만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한국 관광객의 부담이 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표도 비쌀 거고 모든 물가가 다 비쌀 텐데 그거를 세를 또 먹인다는 거는 낸다는 거는 조금 오기엔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일각에선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차별 논란을 부르지 않을지, 관광세가 모처럼 살아난 관광 특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엔저, 엔화의 가치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엔이면 우리 돈 약 880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특수를 누리고 수출 대기업도 웃지만 한쪽에선 나쁜 엔저, 슬픈 엔저라는 말도 나옵니다. 엔저 현상이 가져온 일본 사회의 변화, 박상진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상진입니다. 그 엔저가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지금 일본 관광일 것 같아요. 이 지구 근처에 그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불리우는 긴자 거리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가봤지만 사람들이 치여가지고요. 거의 앞에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그 길도 있었고, 횡단보도 이런 데 건너려면은 사람들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막 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확실히 많이 늘은 거는 눈으로 봐도 그렇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광객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고마워하는 외국인 관광객이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199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약 550만 명입니다. 일본에 온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3명에서 4명 가운데 1명은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한국 관광객들이 보통 40만에서 50만 정도 매월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통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나라가 타이완 정도인데, 타이완과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매달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일본의 현재 관광 부흥을 견인하고 있는 건 한국인 아니냐라는 일본 언론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잡화점인 이런 돈키호테라든지 아니면 되게 저가 상품만 파는 백엔샵에도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가도 많이 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물품들이 또 과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약 가운데에는 파스라든지 아니면 일본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사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 한국에는 그 하이볼이 되게 유행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위스키 하이볼을 만들기 위해서 위스키를 또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한 사람당 두 병만 살 수 있다고 아예 한글로 적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라는 건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호텔 값도 많이 오르고 유명한 데는 이제 예약하기 힘들다 그러던데, 도쿄에 여러 호텔들이 있지만 핫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런 호텔들 봤더니 모든 객실이 다 만실인 상황이더라고요. 이미 연말까지 끝난 상황이더라고요. 예약이 상당히 어렵고, 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었으면은 예약이 가능한 데였는데 이미 가격이 상당히 또 뛰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비싼 호텔이었나? 라고 할 정도의 호텔들도 지금 꽤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000엔대에서 20,000엔대 정도 했던 그런 호텔들도 대부분 한 30%에서 40% 이상 대부분 올라가지고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여기를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정도 들 정도로 가격들이 올랐더라고요. 이른바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상당히 고가의 이런 물건들 파는 데에는 오늘 아침에도 가봤었는데 한 11시나 12시쯤 보통 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30분이나 이미 1시간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한 10여 명이 서 있거나,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긴자에는 큰 백화점들도 많아서 이미 문을 열기 전에 사람들이 앞에 계속 줄을 서 있는 상황인 거죠. 빨리 들어가야지 좋은 물건을 빨리 살 수 있다는 이른바 그 오픈런을 하려는 이제 손님들이었던 거고요. 실제 물건값에도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라고 했을 때 톨 사이즈를 기본으로 마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4,5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410엔입니다. 세금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해도 한국보다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는 싼 거거든요. 그리고 또 햄버거로 봤을 때는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6,900원인데 일본에서는 750엔에 현재 팔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엔에서 한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는 확실히 일본이 더 싼 가격이거든요. 근데 약간 고가 물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더 가격의 그 뭐 이럴까 이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차이가 더 벌어지거든요. 샤넬 지갑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뭐 홈페이지에서 15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뭐 16만 뭐 몇천 엔 정도에 팔리고 있어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관광객은 면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10%가 더 빠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그런 고가로 갔을 때는 10만 원이니 20만 원 밖에 벌어지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이거 뭐 핵이득이다. 비행기 값이 빠진다. 갔다 와서 일본 가서 물건을 사면 뭐 몇십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언론들을 봐도 뭐 일본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만 해도 12조 엔, 현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막 110조 원 정도로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고 뭐 역대 최고다. 그리고 뭐 기업 실적도 좋아가지고 도요타 자동차가 뭐 지금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등 뭐 그리고 주가가 뭐 연일 경신을 하면서 이른바 일본 버블 경제 시절에 니케이 그 주식 주가 지수를 넘어섰다라는 지금 기사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상장 기업들의 평균 순이익이 뭐 3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일본 부동산이 뭐 알다시피 상당히 뭐 항상 오르지 않는, 부동산 사면 조금 떨어지는 게 부동산이라고 일본 얘기하는데, 지금 뭐 도쿄 시내 뭐 이른바 우리로 따지면은 뭐 아파트라는 일본의 만션이라고 얘기하는 집들 가격도 오르고 있고 월세도 오르고 있고 뭐 상당히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식의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그 일본 기업 중에 사쿠마 제과라는 일종의 사탕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쿠마 드롭스라고 하는 뭐 옛날 이제 우리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드롭스라는 게 하면 뭐 사탕이나 이제 철제 캔에 들어있는 이제 사탕들 아실 텐데, 일본 사람들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따라서 100년이 넘은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1월 달에 올해 들어서 폐업을 했습니다. 114년 만에.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있어서 매출이 줄어든 그런 면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 엔저가 더해지면서 그런 수입 물가, 원자재 가격 등은 이 상승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망한 거거든요. 뭐 수출 기업들이야 계속 호황을 누린다고는 하지만 일종의 이런 그늘, 뭐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건데, 이런 엔저로 인해 가지고 소설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지난 15일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제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5%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일본의 언론들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개인 소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전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0.04%가 줄었다라고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가 이제 평가 절하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올렸고, 가격 경쟁력에 살면서 수출 기업들, 뭐 도요타나 이런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 수입 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까지 일본은 물가가 오르는 사회가 아닌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이 돈을 지출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수출이 잘 되는 상황에서 약간 역설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지출을 줄여야지. 최근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도 가뜩이나 이 수입 물가가 오르기 있는 상황에서 엔저까지 되면서 더 오르니까 사람들의 지출은 더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총생산도 줄고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올해 들어가지고 뭐 9,000엔 정도 평균 임금이 올랐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질 임금이 오르는 거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임금이 더 올라줘야지 실제적으로 내가 좀 월급이 올랐구나, 이거 뭐 더 좀 소비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아직 그런 실질 임금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 임금은 뭐 아직 뭐 한 1년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른바 슬픈 엔저, 뭐 나쁜 엔저 라는 식의 얘기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 작년에 뭐 0.25%였던 금리를 이제 올해 7월에는 막 5.5%까지 올리면서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금리를 안 올리니까 금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엔을 빨리 팔고 달러를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엔이 그만큼 양이 많아지면서 엔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엔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엔저가 시작된 거죠. 엔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일본 경제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그야말로 뭐 양떡 하나라고 해가지고 버블 경제 이후로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왔었거든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채를 일본 은행이 다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던 상황이라 일본이 갖고 있는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국채가 갖고 있는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본은행에서 감당해야 될 돈,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부채잖아요. 그게 다 너무 커져서 섣불리도 금리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일종의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본의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 상황이 지금 정권의 지지도로도 좀 연결이 되나요? 그런 분위기예요?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일본 언론들은 매달 그 정권의 지지율 조사를 하거든요. 각 언론사별로. 그런데 11월 달에 나온 수치를 보면은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에 다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보면 지지율이 24%, 마이니치 신문은 21%, 뭐 거의 뭐 10%대까지 그 근접을 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약 4%포인트라든지 쉽게는 1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정권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경제, 고물가 대책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물가 대책이라는 게 그야말로 감세, 한마디로 좀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약 1인당 우리나라 또 지금 이제 환율 따지면 뭐 한 30 몇만 원 정도 되는 건데 4만 원씩을 깎아주겠다. 그야말로 뭐 계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회성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은 더더욱이나 감세 유고에 대해서 더욱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일본 방위비라든지 일본의 저출산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세금을 올려가지고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걸 알면서 요 4만 원 깎아주는 거 가지고 뭐 우리를 뭐 약간 바보로 하냐? 약간 이런 식의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더욱이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오키 법칙이라고 일종의 얘기를 하는 법칙이 있는데 관방장관이었던 아오키라는 의원이 얘기한 법칙인데 자민당,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자민당과 기시다 정권 이 총리의 지지율을 합쳐가지고 50%가 되지 않으면은 정부는 상당히 위험하다. 아직까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좀 낮지만 물론 자민당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합쳐서는 50%는 간신히 넘고 있습니다. 뭐 경제 대책도 안 좋지.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싸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